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온 건 집을 나온 지 1시간쯤 지난 무렵이었어요. 막 클라이언트를 만나 미팅을 시작할 쯤이었죠.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팅인 줄 알면서도 연락한 건 분명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촉이 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격양된 목소리로 상상하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원아, 큰일 났어. 그 아줌마가 우리 윤서 데리고 나가버렸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님이 윤서를 데리고 갔다고? 알아듣게 얘기해. 내 말 못 들었어? 말 그대로야. 당신이 그렇게 싸고 돌던 도우미 아줌마가 우리 윤서 데리고 나가버렸다니까. 눈앞이 아찔해진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할 새도 없었어요.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가는 내내 오만 가지 생각과 함께 자책이 들더라고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내 꿈을 위한다는 이기심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요. 산후 도우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실시간 연결은 진작 끊겼더라고요. 급하게 집으로 와보니 산후 도우미 짐가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모님이 윤서를 데리고 나갔다더니 가방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잠깐 산책하러 가신 거 아니야? 미쳤어? 애가 몇 개월인데 산책을 하러 나가. 아,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그럼 어떻게 된 건데? 이모님이 자기 가방도 그대로 두고 그냥 나갔다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한 건데? 퇴근하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윤서 저 자리에서 잘 자고 있었어. 그 아줌마는 옆에서 윤서 빨래 개고 있었고, 근데 아줌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돈 좀 더 얹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모님이? 그래서? 아니 근데 좀 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업체에서 받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웃돈 요구하시는 게 옳은 일이냐. 아무리 우리 윤서 잘 봐준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지. 아, 왜 그랬어? 이모님만큼 우리 윤서 잘 봐주시는 분이 어딨다고. 아, 그래서 이모님이 화가 나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돼. 이모님이 고작 그런 일로 그랬다고? 실은 내가 좀 자극이 될 법한 말을 하긴 했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업체에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하시는 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감당하시겠냐고. 아, 당신 왜 그래 진짜. 전부터 은근히 이모님 못 내보내서 안달이더니 결국 일을 쳐? 당신 자식 봐주시는 분이야. 그 정도 눈치는 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못 살아. 그게 그 아줌마 직업이고 우린 정당하게 돈을 주고 맡기는 건데 그런 말도 못해? 내가 그 아줌마 좀 찝찝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작 바꿨어야 한다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이참에 바꾸자, 어? 지금 그게 문제야? 윤서부터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홈캠은 왜 꺼져 있어? 어? 아니, 홈캠이 꺼져 있어? 이거 완전히 작정을 했네. 자기가 데리고 나갔다는 증거부터 없애려고 애초에 작정한 거라고. 목격자인 당신이 있는데 굳이? 아, 아무튼 일단 주변에 나가서 찾아볼까? 당신은 어디까지 찾아봤는데? 그냥 갑자기 나가신 거면 충동적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멀리 가진 않으셨을 거야. 아, 경찰은? 경찰에 신고는 했어? 어? 경찰?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이 너무 커져서 얼굴 붉힐 일을 만들어야겠나 싶기도 하고 난 그래도 그 아줌마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 거지.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남편의 말에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믿고 있던 산후 도우미였어요.
남편 말대로 경찰까지 불러 이를 키우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 문제잖아요. 설마 하니 그분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 싶었지만 혹시 모르니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차서 애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잠깐 충동적으로 그러신 거겠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려고 해도 아이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분인지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도 없었던 30대 워커홀릭 여성입니다. 결혼 정년기 때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이별 후 결혼 생각은 완전히 접고 일만 몰두했었어요. 그러다 운 좋게 흐름을 타서 청년 창업가로 이름도 날리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면서 회사를 키웠죠. 시기적절하게 몰린 일 덕분에 이별의 아픔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도 넓혔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죠. 그때 우연히 초청받은 간담회에서 남편을 알게 된 거예요.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없었는데 만난 지 1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됐죠. 그게 36의 일이었어요. 5년 만난 남자친구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졌는데 남편과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준비하게 되는 걸 보고 역시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욕심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 성화에 일단 가진 노력은 다 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험관으로 40을 코앞에 두고 어렵게 낳은 아이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일하려고 그래? 그렇게 배가 불렀는데 힘들지도 않아? 어쩌겠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아이 핑계로 나만 믿고 일하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당신 애 가지고 논땡이 좀 피운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대표래도 임산부인데 일 적당히 한다고 손가락질 하겠어? 아유,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다 우리 애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걱정 마셔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아무리 내가 워커홀릭이어도 내 새끼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컨디션 봐가면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남편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이 체질이었는지 임신하고도 막달까지 일을 하는 게 크게 버겁지 않은 거예요. 임신하고도 몸이 그렇게 불지 않기도 했고요. 물론 누군가는 독종이다, 모성애가 없다,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한테는 모든 일을 더 완벽하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계기가 됐죠. 조리원에서 딱 일주일 있다가 나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밀린 일부터 처리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운 좋게 만난 능력 있는 산후도우미 덕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앞으로 사모님 그저 편하게 몸조리 하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이 돕겠습니다. 넉넉한 풍채와 포근하고 다정한 미소에 첫인상이 참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따로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어머니께 부탁드릴 수도 없잖아요. 일은 뭐든지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던 반면 육아는 제게 넘기 힘든 허들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만난 능력 있는 산후도우미 덕분에 가뭄의 단비를 맞이한 듯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모님, 애가 우는 이유를 알려면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해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혹은 몸을 감싸고 있는 뭔가가 너무 답답하거나요. 이리 줘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어렵네요. 엄마도 애 키우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거지. 날 때부터 그런 거 다 알면 신이게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보다 빨리 배워요. 사모님 사업하시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초면인 사람 만나서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사람 표정부터 취미, 사생활, 뭐든 알고 싶어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사모님은 윤서와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도 어렵네요. 어른들 만나서 가까워지는 건 일도 아닌데. 아, 애가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제 배에 엎어놓을 때 좀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때도 그냥 엎어서 재우면 안 되나요? 아유, 아직 목에 근육이 약해서 그러다간 큰일 나요. 안전하게 반듯하게 눕히되 아이 컨디션에 맞게 살짝 조절해 주는 거지. 우리 사모님 정말 일만 하셨구나. 저는 그분을 통해 육아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배웠어요. 육아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는데 역시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무슨 문제든지 척척 박사님처럼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모래 사막을 걷다 오아시스라도 만난 듯이 개운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어찌나 예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친할머니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유, 우리 윤서는 어쩜 이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쁠까? 사모님, 나중에 좀 귀찮으시겠어요. 여기저기서 연예인 시키라고 얼마나 성하겠어요. 아주 불안해서 밖에 내놓기도 힘들겠어. 그렇게 예쁘세요? 어쩜 이모님께서는 매번 웃는 얼굴이세요? 저는 윤서 때문에 잠 못 자면 아무리 뇌가 나은 애여도 울컥 화가 나기도 하던데 이모님은 계속 웃으시네요.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건 내 문제지 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하니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루라도 더 산 내가 다 이해해야지 하면 좀 더 쉬워져요. 대단하세요. 자녀분은 참 좋으셨겠어요. 이모님 같은 어머님 밑에서 자랐으면 분명 행복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말실수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늘에서 애 하나를 점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애가 찾아오긴 했는데 뱃속에서 보냈어요. 그 후로는 영 안 되대요. 그게 한이 됐는지 남편도 일찍 가버리고 이 나이에 혈혈 단신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아유, 아니에요. 이 나이면 다들 적어도 애셋은 있는 걸로 보지 뭐. 그래도 내가 자매들이 좋더라고요. 이 일 저 일 다 해보다가 나도 친구 소개받고 하게 된 일인데 왜 진작 안 했는지 몰라. 참 행복한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이별이 너무 아쉬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정붙였다가 내가 다음 일을 못했잖아요. 밤새 우느라고 눈이 아주 퉁퉁 부어서 보고 싶어서 한 번씩 연락하고 보러 가고 그랬는데 영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적당히 보고 있어요. 적당히. 근데 벌써 걱정이네. 윤서랑 헤어지면 나 또 많이 울 것 같아. 그때 나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그만큼 애가 예뻐서 그러니까. 태연하게 웃는 얼굴로 상처를 보이는 산후도우미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괜찮으니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부모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100일만 기다리시면 되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나? 첫 손녀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당신이 좀 이해해. 그럼 100일이라도 맞고 오시던지. 그렇게 보고 싶은 손녀인데 본인들 때문에 아플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안 되신데? 옛날 분이시잖아. 적당히 거리 두고 보게 하면 돼.
남편도 딸 문제라면 예민하게 구는 편이었는데 부모라 그런지 오히려 그쪽에 더 관대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라 이상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방접종이 독이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그래도 예방접종은 맞고 오셨으면 한다고 간청드렸는데 돌아오는 답은 오히려 무시였어요. 예, 애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키우면 오히려 잔병치레만 드는 거야. 우리 때는 애 태어나자마자 등에 업고 산이고 들이고 판매로 다니는 여자들 천지였어. 그런데도 다 살아남은 거 봐라. 하여간 요즘 애들은 헛똑똑이들이라니까.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는 방문을 막을 명분이 되지 못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좀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호래비 밑에서 자란 며느리라고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유, 우리 윤서 어쩜 이렇게 예쁘니? 시어머님께서는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거실에 누워있는 애한테 가시더라고요. 제가 놀라 아차하던 순간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인 게 산후도우미였어요. 어머님께서 가까이 가서 안아보시려던 아이를 안아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님, 먼저 손부터 씻고 오세요. 에? 그래요. 엄마, 밖에서 오셔놓고 바로 애 만지려고 하셨어? 아유, 밖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래. 아이고, 유난이네, 유난.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마지못해 화장실로 가셨어요. 두 분 다 손을 닦고 오신 후에야 아이를 안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늦게 본 첫 손녀인 만큼 두 분은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도 아이를 키워보셨겠지만 나이도 들고 어머님, 아버님 세대와 다르니 서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애가 타는 건 엄마인 저였고요. 애 걱정에 몸은 들썩들썩 하는데 어려운 시부모님이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결혼해 얼굴 보고 산 게 4년 차인데 시부모님은 왜 그렇게 쉬워지지 않는지요. 그때마다 나서주신 게 산후도우미였어요. 할머님, 아이 안으실 땐 목을 받쳐주셔야죠. 우리 할머님이 윤서가 돌은 되는 줄 아시나 보다. 받쳤어요, 받쳤어. 아니, 아까부터 되게 뭐라고 하시네. 아무렴 내가 내 손녀 힘들게 할까?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기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전문가 납셨네 아주. 애는 저만 키웠나? 언제 넣으셨어요? 아무래도 전 이게 일이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일이라도 그렇지. 애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너무 나서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그쪽이 친할머니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은 기분 나빠하셨지만 저는 은근히 통쾌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좀 해줬으면 했던 역할을 산후도우미님께서 해주신 것이니까요. 그 태도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산후도우미분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산후도우미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 사람은 언제까지 오는 거니? 일단 3개월 계약했어요. 어이구야, 무슨 산후도우미를 3개월씩이나? 다른 사람 구해보는 건 어때? 저분이 윤서 참 잘 봐주세요. 제가 2번 손 가는 일 없게 깔끔하시고요. 그게 직업인데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보기에도 애 예뻐하는 건 눈에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예뻐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자기는 눈치껏 뒤로 빠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누가 보면 지가 할머니고 내가 남인 줄 알겠어. 그분은 일하신 거죠.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그러지 말고 딴 사람 알아봐. 적당히 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낫지. 저렇게 제 새끼 마냥 정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고. 가격도 적당하고
여기서 돈을 더 쓰는 건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에요. 다른 업체는 더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도움을 좀 주시면. 고심 끝에 꺼낸 그 한마디는 일부러 어머니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시댁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노후 대비도 아슬아슬한 편이라 남편이 때마다 용돈을 좀 많이 드리는 걸로 알아요. 제가 사업이 잘 되는 편이니 적당히 모른 척 하는 것이고요. 아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도움 하나 주시는 거 없이 자꾸 훈수만 두시니 제 마음에도 어깃장이 놓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돈 문제를 꺼내자 어머니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난 좀 찝찝하다. 나이 든 사람 감히 뭐 그냥 생기는 줄 알아? 사람을 보면 딱 견적이 나와. 요즘 이상한 도움이 많다는데 네가 보는 자리에서 잘해준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어. 네 새끼 네가 지키는 거야. 어머님께서 하도 신신당부하시니 저도 적당히 알아보겠다고 대꾸하고 그냥 넘겼어요. 은근히 어머님 말씀이 귀에 남기도 했고요. 그 후로 혹시나 해서 거실에 설치한 홈캠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 분께서는 제가 있거나 없거나 제 아이를 애지중지 정말 아껴주셨어요. 밖에서 들어와 손도 씻지 않고 아이를 만지려고 했던 친할머니보다 더 친할머니 같았죠. 어차피 시부모님은 자주 오시는 분도 아니니 예정된 시간까지는 계속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남편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도우미 아줌마 말이야. 언제까지야? 다음 달? 근데 생각 중이야. 쭉 봐달라고 할까 싶어서. 이모님께서 워낙 애를 잘 봐주시기도 하고 나도 나가봐야 할 일도 많잖아.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들은 그분만큼 윤서 봐주실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새로 사람 들여서 익숙해질 때까지 집에만 묶여 있어야 하는 것도 좀 난처해. 그래서 계속 쓰겠다는 거야? 일단 그분도 일이 있으니까 업체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걸로 알거든. 부탁드려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해봐야 돼. 그러지 말고 당신 이참에 일 좀 쉴 생각 없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2주 쉰 게 전부잖아. 지금도 전화기 붙들고 살고. 그건 우리 윤서한테 별로 도움될 것 같진 않은데. 나도 적당히 가려서 하고 있어. 지금까지 문제된 적 없잖아.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엄마가 애한테 집중을 못 하는데 애한테 사고 나는 거 한순간인 거 몰라? 그래서 뭐 회사를 넘기기라도 하라는 거야? 나 그냥 직원 아니고 대표야. 지금도 이사님이랑 팀장님들한테 엄청 신세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면 좋잖아. 당신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윤서한테는 좋은 엄마 되는 거고 굳이 돈 들여서 도움이 쓸 필요도 없고.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대화였는데 하다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는 거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고 벌이로 따지면 사실 제가 훨씬 더 많기도 해요. 벌이로만 봐도 저한테 일 그만두라는 말을 쉽게 꺼내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말해두는데 나 윤서한테 뭐든 해줄 거야. 하고 싶다는 거, 갖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남 눈치 안 보고 살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그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그게 당신 벌이만으로 가능할 것 같아? 욕심내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해. 애가 별 따달라고 하면 가서 따다 줄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애한테도 절제를 가르쳐 주려고 해야지. 완전히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애 옆에 있어주고 나중에. 나중에 언제? 내가 여기까지 회사 키우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알아? 지금 삐끗하면 바로 도태되는 시장이야. 그리고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래?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일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커리어. 그렇게 엮인 사람들,
그 무엇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나 할 수 있어. 그거 다 주면서 윤서한테도 부족하지 않은 엄마 노릇도 할 수 있다고. 아이 하나만 보는 건 자신이 없었는데 그 모든 걸 해내면서 균형을 맞출 자신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억울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해 애를 낳는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엄마냐 사회적 지위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전 주저없이 아이를 선택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고작 산후도우미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확실히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남편이 또 산후도우미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어. 도우미 아줌마 말이야. 당신이 정 도우미를 써야겠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때? 또 그 이야기야? 대체 왜 그래?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매번 아줌마 이모님이라고 하면 안 돼? 괜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 나빠. 이모님은 당신한테 꼬박꼬박 사장님 하시면서 존댓말 해주시잖아.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지. 내 이모도 아닌데 이모는 무슨. 내가 보기엔 아니야. 뭔가 싸해 그냥. 뭐가 싸한데? 당신이 뭐 집에 얼마나 붙어 있는다고 그래? 그리고 오늘은 왜 늦었는데? 요즘 말도 없이 자주 늦네. 당신 이모님 걸고 넘어지는 거 웃긴 거 알지? 이모님이 있어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비꼬지 마. 내가 뭐 일부러 늦게 와? 바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매번 바빠서 늦은 퇴근인 것 치곤 월급 명세서에 야근 수당은 안 찍히는 것 같던데? 회사에 있는 것만 일하는 거야. 끝나고 회식 자리 어거지로 끌려가서 부장님 비위 맞추는 것까지 회사의 연장선인데. 그러시겠지.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 회사 부장님은 신생아를 둔 부하 직원을 회식 자리에 붙들어도? 내일부터는 제 시간에 와. 당신이 그렇게 늦게 오면 이모님한테 더 신세져야 하잖아. 그분도 시간 되면 딱딱 가셔야 하는 직장인인데 매번 퇴근 시간 임박해서 더 있어달라고 하는 거 민폐라고. 그래놓고 무슨 도우미를 바꾸네 마네. 다른 분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래, 당장 당신 일 그만두기 힘든 것도 인정해. 근데 난 아줌마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래라 저래라 자꾸 훈수 두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봐요. 박윤서 아버님. 모르면 좀 배우세요. 모르니까 훈수를 두시지. 퇴근하기 무섭게 집에 와서 배우셨으면 진작 졸업도 하셨겠어요. 애 목욕 한번 시키면 자기도 같이 땀으로 목욕하면서 무슨? 그때는 남편이 자꾸 산후도우미를 바꾸자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이 괜한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흔들리지 않자 남편도 안 되겠다 싶은지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치사하게 시댁을 이용한 겁니다. 시댁이 멀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주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 후로 한 번 더 오셨고 그 뒤로는 자주 보내드리는 사진과 영상에 만족하셨죠. 그런데 그 영상과 사진으로도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사진 잘 받았다. 근데 애는 왜 계속 그 도우미 여자가 안고 있는 거니? 저는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제가 애 낳고 손목이 시원찮아서 이모님께서 저 편하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사진 보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느라 이모님께서 안고 계신 거였어요. 예, 나는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 산후도우미 그거 며칠이나 남은 건데 그만 좀 쓰면 안 되겠어?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고집을 안 꺾니? 제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의미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그만두게 하면 제가 일은 어떻게 하고 애를 혼자서 어떻게 봐요. 그렇다고 강민 씨가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강민이 일만으로도 벅차니 그렇지. 뭐 강민이까지 동참하려고 할 필요까진 없잖아. 강민이도 그 여자 영 아니다 싶어서 바꾸라고 했다며.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집안의 가장은 강민인데 그렇게 걔 말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네가 일을 그만두면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전데 제 의견이 더 중요하죠. 어머니, 강민 씨나 어머님 우려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모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분 아니셨으면 어떻게 우리 윤서 키웠을까 싶을 정도로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이 육아 문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렴 제가 윤서 엄마잖아요. 네가 엄마가 뭔 줄이나 알고? 전 시댁의 순종적인 며느리인 편이었어요. 싫은 소리 하셔도 최대한 감정을 티내지 않으려고 했고 남편이 상의 없이 시댁에 큰돈을 갖다 써도 내색하지 않고 이해했죠. 근데 저도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한마디에 두 마디 얹어서 돌려드리지 않았던 건 호래비 밑에서 자라 엄마 정없이 큰 티를 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제 가정사로 계속 저를 아프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윤서 키우면서 엄마가 뭔지,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요, 어머니, 아무리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랐어도 이 상황에서 제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스스로 약점을 만들어 굽히는 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산후도우미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더니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 앞세운 것이죠. 무슨 일로 회사에 있는 시간에 전화를 하나 했더니 사람 복장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만큼 우리 윤서 위해 주실 분이 없다 싶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엄마 보고 오시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올라오시다니. 도우미 아줌마 내보내고 윤서 엄마한테 맡기자고. 아이,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한테 쓸 돈, 엄마한테 용돈벌이 하시라고 드리는 게 더 일석이조 아니야?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어머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님은? 도우미를 뭐 일주일만 하실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랑 떨어져 지내시겠다고? 뭐 아빠도 가끔 올라와서 며칠 있다 가시고 그러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어머님이랑 24시간 내내 같이 지내라는 거야?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못할 건 뭔데? 우리 엄마가 너 뭐 불편하게 해? 그럼 불편하지. 그리고 불편한 거 다 떠나서 나 어머님한테 우리 윤서 못 맡겨. 당신도 봤잖아. 오실 때마다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애 만지려고 하시는 거. 그거야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지내다 보면 자연히 붙을 습관이고. 씹던 고기 윤서한테 먹이려고 했던 건? 그건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엔 다 그렇게 먹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냥 장난이었잖아. 윤서가 진짜 먹은 것도 아니고. 윤서 돌도 안 지났어. 아직 모유 먹는 애한테 웃자고 씹던 고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꿀물도 먹이려고 하셨잖아. 애한테 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분한테 애를 맡기자는 거야? 야, 우리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나도 그건 몰랐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모도 잘 모르는 걸 알려주고 도우라고 있는 게 산후도우미야. 애 낳은 엄마 몸 편하게 해주는 게 산후도우미고. 어머님 오시면 내가 퍽이나 쉬면서 애 맡기고 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시면서 밥 차리고 애 보고 청소하고.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뭘 또 끔찍하기까지 해. 됐어. 어머님 오시기만 해. 나 윤서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야, 나가긴 어딜 나가? 당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추리하게 있어서 잊고 있었나 본데 나 이래봬도 회사 대표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윤서 하나 데리고 나가서 지낼 집 구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남편은 그 말에 말문이 막힌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아는지라 자기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결국 겉옷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며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열불이 났습니다. 어머님께 애를 맡긴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희 어머님 같은 분 드물어요. 요즘엔 생각이 젊은 시어머님들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요. 막말로 상처에 된장은 안 발라도 나중에 아이 입안에 상처가 나면 소주 먹이고 헹구라고 하실 분이에요. 의사 말보단 민간요법을 더 믿으셔서 병을 키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한테 애를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기나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거나 한마디 하시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남편이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윤서 할머니께서 와서 봐주시겠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럴 때 보면 그냥 어머님 아들이지 윤서 아빠 같지 않아요. 애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를 효도할 도구로 보나 싶기도 하고. 효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아니, 그냥 남자들은 되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자기 상식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육아에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없으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효도하려는 아들이 그 힘든 육아를 자기 어머니 불러다가 시키겠어요? 진짜 해본 효자들은 자기 엄마한테 절대 안 시켜요. 돈 써서 우리 같은 사람 부르려고 하지. 그렇네. 참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정말. 아무래도 윤사 아버지가 저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신 것 같네. 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 그동안 일하면서 그런 갈등 보인 집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남의 집안사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윤서랑 사모님과 빨리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지 다른 건 괜찮아요. 웃는 얼굴로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산후 도우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분을 붙들고 있기로요. 이분만큼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나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분을 구하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만 아기를 위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는 실질적으로 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는 그분을 곁에 두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오히려 반대되는 제안을 했어요. 저기 이모님, 혹시 저희 아이만 전담으로 쭉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건 업체에 얘기해야 하나요? 예? 윤서를 쭉 저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죠. 제가 말은 안 했어도 이모님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친정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막 유별나게 정이 많은 분은 아니라서 제가 어디 친정이라고 기댈 곳이 없어요. 전 앞으로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럼 도우미는 계속 써야 하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오시고 제가 정말 많이 편해서 이참에 그냥 이모님께 쭉 맡기고 싶어서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생각 같아선 이모님만 가능하시면 앞으로 쭉이요. 그래도 되나? 저는 이모님만 괜찮으시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 나한테 윤서를 맡겨도 되겠어요?
날 편하게 생각하고 믿고 맡겨준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고맙긴 한데. 그만큼 잘하셨잖아요. 저 이모님한테 배운 거 진짜 많아요. 이모님이야말로 저희 윤서 곁에 꼭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모님은 고맙다고 하시며 일단 업체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시고 프리랜서로 쭉 저희 애를 봐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필요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었어요. 그전까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이 추운 날 단지 그 문제로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급여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남편한테 이야기했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사람이 이성을 잃는다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을 다 놓칠 만큼 상황 파악이 잘 안 됐거든요. 경찰에 신고한 후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도우미분과 함께 경찰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모님, 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신 건 아니고요. 밑에 경비실에 숨어 계셨더라고요. 숨어서요? 대체 왜? 사모님, 저는 윤서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러다 큰일 나지 싶어서. 아휴. 이모님, 울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전 이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모님은 이미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바람이라도 들어갈까 애는 담요에 싼 채 품에 꼭 안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불쑥 나타나 도우미가 안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서야, 당장 이리 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왜 이래? 애 다치겠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당신 미쳤어? 지금 이 미친 여자가 우리 윤서를 안 놔주고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잡아당기니까 그렇지.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이를 떨어뜨리게 될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산후 도우미 옆에 붙어서 아이를 받았죠. 그제야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만두더라고요. 이 여자 당장 잡아가세요. 이거 완전 납치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납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이 아버님 되시죠?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나한테 뭘 확인합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아버님께서 아이와 이분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 도망쳐 나온 거라고 하시던데요. 누가요? 제가요? 못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것 보세요, 경찰관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제가 왜 제 아이한테 위해를 가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게 다 이 여자가 내 아이한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흥분해 소리쳤고 저는 황당해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미리 전해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이모님께서는 제 옆에 꼭 붙어서 남편을 주시하고 계셨죠. 이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사장님께서 윤서를 집어 던지려고 하셨어요. 거의 던져질 뻔했고요. 뭐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언제? 내가 미쳤다고 내 딸을 집어던져?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애 다치게 한 걸로 일도 그만두게 하고 깜빵에 보내겠다. 그렇게 협박했잖아요. 와, 이 아줌마 진짜 사람 잡네?
남편은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이 뒷목을 잡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전 누구의 말도 믿기 힘들었어요. 산후도우미 분께서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었지만 남편도 애한테 폭력을 쓸 정도로 학급은 아니었거든요. 진짜예요, 사모님. 저 거짓말 안 해요. 어떻게 이 어린 것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천벌받죠. 저야 이 일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윤서가 위험해질까 봐 그게 너무 겁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모님 오실 때까지만 숨어 있으려고 추운 날 윤서 감기 걸릴까 봐 일부러 경비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면... 여보, 설마 이 아줌마 말 믿는 거 아니지? 이상하잖아. 내가 진짜 그런 짓을 했으면 경비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아니다 싶으니까 숨어만 있었던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제 핸드폰을 뺏어가셨잖아요. 뭐? 경비실은 마침 비어있고 다행히 문이 열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나 똑바로 차렸으면 아무나 붙들고 신고해달라고 했을 텐데 저도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그만. 마침 경찰분이 오셔서 그때 나온 거예요. 이 아줌마가 진짜 작작해요, 좀 작작. 이모님, 근데 제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애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아빠인 남편이 왜... 그건... 산후도우미는 잠시 말을 고르나 싶더니 주변 눈치를 한번 살피고 남은 폭탄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사장님께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여보, 아니야. 이 여자가 진짜 뭐 합니까?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만 있을 거예요?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딱딱 갈피를 못 잡으면 누굴 믿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요? 윤서 아빠가요? 아버님, 일단 말씀 들어보죠. 뭐 아니면 아니라고 변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들어준다고요? 경찰의 중재 덕에 저는 산후도우미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어요. 때는 거의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도우미분께서는 우연히 남편이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외도 중인 걸 알았대요. 놀랐지만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해 모르는 척 했는데 남편이 그걸 알아챈 겁니다. 아줌마, 혹시 아까 안방에 들어왔었어요? 예? 아니요. 전 계속 윤서 보고 있었는데 애가 오늘따라 영 칭얼거려서. 안방 침대에 놓여있던 애 딸랑이가 하나 없던데. 글쎄요. 사모님이 두고 가셨나? 그 후로 저한테 자꾸 산후도우미를 바꾸자고 했던 거였어요.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저한테 그 사실을 밝힐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도우미 계약 날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도우미 분께 전담해달라 부탁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도우미 분께서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이전에 이 집에서 듣고 본 건 다 못 본 척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만 정리하세요. 제가 이 일 오래 해봐서 직접 보고 들은 얘기가 많은데요. 애기 엄마들 아이 가졌을 때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요, 대개 그게 다 한때예요. 열이면 열 전부 잘못했다고 애기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요. 남자 바람 한때라는 거 알아요. 근데요, 제가 언제까지 양심을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 협박하는 겁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사모님 못지않게
현명하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 진짜 주제넘게. 저기 아줌마, 증거도 없이 뭐 들은 거 하나로 대단한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냥 들은 이야기 하나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본인이 이 집에 남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잊으신 모양이지만요. 뭐요? 그때 남편은 직감적으로 휴대전화에 뭐가 있구나 싶었나 봐요. 산후 도우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눈이 돌아 애를 집어들었답니다. 그것도 산후 도우미가 아이한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아서 이용한 거겠죠. 사장님, 왜 이러세요? 그러다 윤서 다쳐요. 아줌마, 애 엄마가 싸고 도니까 뭔가 착각했나 본데 기회는 그쪽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죠. 에? 내가 여기서 윤서 떨어뜨리면 그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윤서만 좀 내려놓으세요. 애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당신 밥줄 끊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면 그만한 가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 가정 지키고 사장님! 그때 남편이 애 옷을 잡고 있었는데 똑딱이 버클이 후두둑 풀리면서 애를 정말 놓친 겁니다. 그 순간 담요를 가지고 있던 도우미 분이 받아채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도우미는 그 길로 남편을 힘껏 밀어젖히고 집을 뛰쳐나간 것이고요.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지만요. 생사람 잡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네. 여보, 이 여자한테 넘어가지 마. 이 여자 지금 당신이랑 쌓아온 유대관계 이용해서 나 하나 나락 보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미쳤어? 윤서 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그럼 이모님 휴대폰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니까. 경찰관님, 잠시 이모님 좀. 뭐야 뭔데? 어디 가는 건데? 전 남편을 지나쳐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께서 나가신 후 남편이 집 밖에 나간 게 아니라면 이모님 핸드폰이 집안에 있는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당황한 남편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 행동을 막으려고 했어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아니라니까.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이 진짜 왜 이래 실망스럽게. 비켜.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하면 돼. 이모님 핸드폰이나 찾아. 집안에 있으면 숨길 곳이야 뻔했어요. 그래도 좀 머리를 썼는지 싱크대 서랍 중에서도 잘 열어보지 않는 장 깊숙이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휴대전화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우미 분의 말에 신빙성이 올라간 거였어요. 나 아니야. 저 여자가 넣었나 보지. 그래, 어디까지 발뺌하나 보자. 전 제가 선택한 남자가 그렇게 한심하고 멍청한 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휴대전화가 이모님 손에 들어가면 그간 모아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모님께서는 몰래 녹음한 음성을 3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한 통화 내용이었어요.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인 건 아니었지만 정황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여자와 한 대화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잘 들어갔어? 애 엄마는 아직이네. 사업한답시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그래 놓고 나한테는 일찍 들어오라고. 참나. 나도 너처럼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후회하면 뭐해. 애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장난인 건 아니잖아. 바쁘신 대표님 마누라는 품에 안아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당신 샴푸 향이 지금도 코끝에서 맴도는 것 같아. 너무 서운하지 말고. 내일 당신 가고 싶다던 그 오마카세 집 예약했으니까
저녁 먹자. 긴 내용은 아니었지만 세 개의 음성 녹음 모두 듣기 역겨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찰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그 녹음을 함께 들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젓이 증거가 남아 있었고 정황상 산후도우미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았어요. 결국 남편과 산후도우미는 경찰서까지 가게 됐죠. 남편에게는 자연히 아동학대, 협박, 무고 같은 죄목이 따라 붙었고요.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저는 회사 이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감사하게도 회사 차원에서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이모님을 도울 수 있었죠. 남편의 바람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더라고요. 끼리끼리라더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그렇다고 상간녀 소송까지 할 정도의 증거는 없어서 하마터면 마음이 좀 쓰릴 뻔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깟 위자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윤수 엄마, 우리 그이가 그러던데 윤수 아빠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그게 사실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어머, 세상에, 윤수 아빠가? 대체 누구랑? 글쎄요, 제가 소송 중이라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서. 근데 등잔빛이 어두운 거 아니겠어요? 전 일부러 회사 동료 와이프에게 남편이 오피스 와이프를 두었다는 언지를 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추접한 상상과 덧붙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은근히 그 등잔 밑에 있던 여자의 정체도 흘렸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불륜남 낙인이 찍힌 남편이 뒤늦게 빌더라고요. 윤서 엄마, 그냥 실수였어. 당신 일한다고 나 많이 외로웠다고. 그 아줌마도 그랬어. 남자 바람 한때라고.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바람, 실수. 그래, 좋다 이거야. 당신이 그거 하나 잘못하고 무릎이 닳도록 앉아 빌었으면 나도 한 번은 눈 감아줬을 수도 있지. 근데 당신은 윤서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 거지 같은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당신은 당신 자식을 수단으로 삼았잖아. 난 그런 남자를 내 딸의 아버지로, 내 남편으론 절대 둘 수 없어. 그건! 아니, 나도 급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무리 급해도 부모가 애 잘못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 그때 이모님이 받아내지 못했으면 윤서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 기다려. 당신은 지금 이혼 걱정할 때가 아닐 테니까. 도우미 분께서는 이를 크게 키우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설득 끝에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저 역시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요.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반드시 이혼은 하게 될 겁니다. 아동학대 소송 결과에 따라 양육권은 물론이고 친권도 박탈시킬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우미 분께는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모님 아니셨으면 저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했어요. 두 집 살림, 외도, 뭐 그런 거 제 성격상 처음엔 넘어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보처럼 살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게 됐네요. 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아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윤수 아빠 일 눈 감아 주겠다고 한 걸로는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제가 말 안 해도 결국에 그런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시면 좋겠지만 하든 안 하든 결국 사모님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부탁이었어요. 알죠. 이모님 진중하고 생각 깊으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도 우리 윤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서한테는 이모님이 친할머니만큼, 아니, 친할머니보다도 더 친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애를 받아내시려고. 거기다 애 아빠가 따라올 수도 있는데 애를 안고 거기까지 뛰어 내려가셨어요.
그만한 체력도 없으실 텐데. 이모님, 저 정식으로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우리 윤서의 친할머니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냥 입주 도우미로 집에 들어와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만한 보수는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좀 편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쩔쩔매시면서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이모님께서도 딸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지내시면서 저희 딸 좀 봐주세요. 그렇게 이모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셨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편히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모님을 통해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배우거든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제가 애 낳고 1년도 안 돼 이혼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오로지 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 제 커리어를 유지하며 멋지고 당당한 엄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한 도우미 이모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회사 대표로서 싱글맘으로서 이모님과 우리 딸 셋이서 오순도순 멋지게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